문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면서도 어떤 걸 신경 쓴 거냐면 이야기의 기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경 썼다라고 우리가 이 학생의 태도를 읽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본은 아이러니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는 우디쌤의 영화 입시 우디쌤입니다. 계속해서 슬픈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값진 기회를 날릴 수는 없잖아요. 힘들어도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겠죠. 자, 올해 나온 문제를 살펴보면요. 올해 내용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빈칸이 두 개가 뚫려 있었습니다. 자, 제시문은 비단 손수건이라는 소설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소설 중간 부분이 발췌가 되어 있고 또 그 사이에 빈칸 두 개가 뚫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빈칸에는 대사와 지문만으로 구성해서 주인공과 도둑이 친밀해지는 과정을 쓰게 되는 문제가 나와 있었고요. 빈내용 2에는 주인공과 도둑의 상황을 교차해서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학교 측의 공식 기출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학생은 어떻게 썼냐면요. 빈내용 1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게 담배 피는 품학원은 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담배가 뭔지 아니? 소녀는 모른다는 듯 날 멀뚱멀뚱 바라본다. 일제 담배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공장 구석 가득 쌓여있는 누에고치들을 가리킨다. 아니, 새벽까지 먼지 뒤집어서 일하고 뜨는 아침에 보면서 피우는 담배야. 소년의 입에서 연기들이 일제히 튀어나온다. 그 맛이라면 저도 알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흥미롭지 않나요? 두 인물이 처음에 서로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두 인물의 첫 시작을 정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독자들도 이 둘의 대화에 낄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담배가 뭔지 아니? 라고요. 그러면 우리 독자들도 뭘까? 하고 궁금해서 그 다음 내용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 대답이 뭘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연출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빈내용 2, 두 번째 빈칸에서는 두 주인 인물의 상황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어떻게 썼냐면 소년이 비단 손수건을 받으러 오기로 한 공장에서 불을 지르기로 한 날짜가 하루 전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비단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다. 잠 한숨 자지 않고 일본 순사가 명령한 비단의 양을 완수하기 위해 미친 듯이 찍어댄다. 내가 충실하게 찍어낸 비단이 공장 구석에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간다. 한편 소년은 비단 공장의 높은 담을 넘고 있었다. 담벼락에 걸터앉은 소년이 고개를 이리저리 두리번거린다. 자,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 인물은 계속해서 비단 공장을 돌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 소년은 이 소년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교차로 해서 계속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문장들을 끝까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이 장면을 구성하게 되었냐면요.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한, 다시 말하면 어떤 거사가 있을 날이죠. 하루 전으로 다가왔고 그 하루의 약속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두 인물이 서로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을 점차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그 긴장감을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서스펜스를 구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야기의 구성을 통해서 혹은 그 교차된 이야기의 교차 편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관객들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에서 이 학생의 실력이 또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중앙대에서 빈칸 2개를 뚫어놓고 학생에게 정확하게 대사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엮어라 라고 요구를 하였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차를 통해서 계속 두 인물의 상황을 교차시키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라 라고 했는데, 자, 그때 우리가 그러면 작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깔아두어야 되는 상황적 설정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차로 그 상황을 진행시킨다고 했을 때 이야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적인 어떤 느낌들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또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뿐인가 라고 하면, 자, 이렇게 복기가 끝나고 학생이 시험장에서 했던 생각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적어놔 주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인상 깊은 지점이 있더라고요. 아, 고생했구나 싶은 지점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아이러니인데, 아이러니 구상만 1시간 정도 했습니다. 국민대 때 우디쌤하고 온 세상의 아이러니들을 다 찾았었는데 그게 중앙대 때 도움이 될진 몰랐습니다. 지은쌤하고 했던 세계관 구축하는 수업도 엄청 도움됐어요 라고 일단 이렇게 써놓고 본인이 이야기에 써서 넣었던 아이러니들을 다 적어주었는데요. 광대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웃지만 정작 광대 본인에게는 비웃음이라는 아이러니. 비단은 부드럽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일본 군대의 징집이라는 아이러니. 비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마을 여자들이 비단을 간절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아이러니. 소녀는 비단 손수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소녀에게 주려는 아이러니. 주인공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지만 일본 순사에 대한 두려움에 자신이 아닌 소년을 통해 불을 지르게 하고는 자신은 더 열심히 비단을 만드는 아이러니. 빈내용 1에 이 아이러니들을 다 때려 넣는 게 힘들었었어요. 반면 빈내용 2번은 그 아이러니들이 분출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을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문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면서도 어떤 걸 신경 쓴 거냐면
이야기의 기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경 썼다라고 우리가 이 학생의 태도를 읽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본은 아이러니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까요? 아이러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려워지는 순간과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입시를 하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잖아요. 그런데 도전을 한다는 것은 늘 즐거운 일이지 않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만큼 했다라는 것은 사실 정말 도전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도전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힘들어서 그 끝에 결국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눈물 흘리면서 결국 그 나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뛰어넘는 그런 지점들까지 내가 경험해 봐야만 도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 학생들은 누구나 다 눈물을 한 번씩 흘리게 되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더 나갈 수 없을 것 같지? 라는 느낌을 느끼고 울고 나면 어느샌가 본인들 스스로의 벽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거든요. 이런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도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꼭 도전해야 되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자신을 지키는 거, 이런 힘든 과정에 뛰어들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것도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랬을 때는 어떤 부분이 힘든가 라고 하면 결국에 영화과가 내 길이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겠죠. 끝끝내.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쪽으로 가도 내 인생에서 힘든 부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분명히 힘들어질 거예요. 자, 우리 삶에는요,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삶의 아이러니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삶이 힘들어지는 순간과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의 힘든 순간들, 구간들이 우리 이야기의 재료가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하는 게 될 것이고요. 자,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학교가 출제하는 바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이야기의 기본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는 것.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120분인데 그 중에서 아이러니 구상을 하는데 1시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야기의 기본을 갖추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이 학생은 아마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대견하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지점들이 생기네요. 어떤가요? 중앙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결국에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실력이 중요하고 그 실력을 입시장에서 풀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수님들도 못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훌륭한 교수님들이 대학에 다 계시고요. 그 교수님들께서 학생의 실력을 알아보는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보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우리의 어떤 전략을 써서 교수님에게 실력이 있는 것처럼 부풀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정말 실력을 갖출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고 고생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벽을 뛰어넘을 때까지 도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얻고 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믿어보세요. 오늘도 도전하느라 고생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